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SNS와 변호사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건너뛰었어요.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가지고 한 주를 건너뛰었습니다. 팟캐스트 10분 잠깐 녹음하는 주제에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그러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팟캐스트 녹음하는 게 대본 쭉 읽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그냥 주제만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할 말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막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쌓여야,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AI 딸깍 돌려가지고 대본 쓰라 그러고 대본 읽고 이러면 하루에 한 개씩도 녹음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그렇게 녹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는 이거보다 있을 수 있으려나요? 제가 뻔한 얘기 할 거면 굳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녹음하지 않죠. 그냥 블로그에 글 쓰면 되지,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뻔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랑 맞지 않는달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에피소드를 한 140개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이 146번째 에피소드네요. 그 중에 뻔한 내용이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뻔한 내용도 뻔하지 않게 얘기를 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노력이랄까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법적으로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멋지게 편집을 해서 올려놔야 많은 분들이 들을지. 근데 저 말고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 한다고 해서 티가 나기는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이제 유튜브 PD라고 하는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는 안 된다면서 채널 컨셉을 잡고 제대로 진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안서를 보내주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시각이 오히려 일반인 시각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주변 얘기를 듣고 제 주변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소재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콘텐츠를 만들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들을 만한 얘기를 해야지 본인 생각 백날 얘기해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딱 그런 느낌이긴 해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아니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어, 듣는 분을 생각해서 제가 주제를 고르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팟캐스트 시작한 지 그래도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포티파이에서 나름 이제 연말에 꾸준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연말결산 메시지도 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회수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조회수를 노리고 조금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막 논쟁적인 주제 하나 선정해서 제 생각이 맞다고 밀어붙이고 댓글로 좀 싸우고 싸움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야 채널이 좀 성장을 할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그런 것까지 관리할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맡기는 것도 웃기잖아요. 누군가가 저인 척하고 막 댓글 달고 이런 거는 정말 싫기 때문에 결국 확장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도 채널이 성장을 하려면 정말로 재밌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로 재밌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채널이 결국 듣는 사람만 듣는 그런 채널이 되어가고 있어요. 숨어서 듣는 명 채널도 아니고 정말 듣는 사람만 듣는 그런 채널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사무실 홍보하고 본인 홍보하려고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저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게 해석하면 홍보하는 티가 안 난다는 거겠고, 곡해를 하자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한다는 거겠죠. 근데 저도 재미가 있으니까 이 와중에 1년 넘게 일주일에 거의 하나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씩 146개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바빠지고 여유가 없을수록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정말 법률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를 또 녹음하다 보면 언젠가 터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네, 물론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또 이 녹음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는 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이렇게 하지만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혼 소송이 됐든 그냥 일반 민사 소송이 됐든 아니면 고소 대리 또는 뭐 피의자 변호, 하여튼 뭐가 됐든 저는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제가 쓴 서면을 보시는 분들한테 맞춰가지고 서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 이제 뭐 판사님이 됐건 뭐 경찰 수사관님이 됐건 검사님이 됐건 그 제 서면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읽고 싶어하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면을 작성하면서 제 서면에 제가 취하면 안 되죠. 그 제 소설책도 아니고 하물며 소설책조차도 독자를 신경 쓰면서 써야 되는 건데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아닌 이상은 독자 생각을 하고 책을 써야죠. 아, 제가 또 책도 쓴 적이 있어요. 책 쓰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알고 난 뒤에 제가 워낙 글 쓰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원고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책이 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책도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독자를 생각을 하고 적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혼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이 책도 판매량이 그렇게 또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또 신기하게도 종종 제 책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잘 팔리진 않았죠. 물론 저도 시험 삼아서 책을 내온 거라서 뭐 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넓게 팔리기는 좀 어려운 책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주제가 또 이혼 소송이다 보니까 이제 독자가 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인터넷에서 책 찾아볼 때, 이거 이혼 소송 책인데 한번 읽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돼야 이제 검색을 하고 찾아보시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제 진심이 좀 닿아서 제 책을 읽어주신 분들은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고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걸 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또 아는 사람만 아는 뭐 그런 책이 됐죠. 근데 진짜 제 책을 어떤 곳에서 10권을 한 번에 주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설마 뭐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은 아니겠죠? 저희 부모님이 아들 힘내라고 막 책을 사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제 책을 감명 깊게 읽으셨는지 10권을 한 번에 주문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혹시나 그분께서 이걸 듣고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혼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릴 목적으로 제가 책을 만든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좀 못하니까 뭐 집에 가서 이 책 읽어보시고 이혼 소송과 관련돼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저랑 좀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려고 그 책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혼 소송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상담받은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카드 결제 이런 것도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현금을 주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다 합니다. 자진 발급을 다 하고요. 뭐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가끔 이제 현금으로 줄 테니까 상담료를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무튼 이 상담을 일단은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이혼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 책을 드리면서 "이 책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 제목에 "이혼 소송 끝이 아니었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 들고 버스, 지하철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분한테 좀 드렸는데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타고 오셨어요?" 이런 걸 미리 여쭤볼 수도 없고 "차 타고 오셨으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설령 차를 타고 오셨다고 해도 인제 차 글로브 박스 그 속칭 다시방 이 다시방에다가 넣어 놓고 까먹을 수 있죠. 이걸 들고 집에까지 갈 수는 없고 '언제 한번 읽어 봐야지.' 하고 인제 책을 다시방에 넣어 놨다가 자동차 취급서랑 같이 넣어 놨다가 까먹고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뭐 "아빠 이거 뭐야?" 이러고 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책이 뚝 나오고 "엄마 여기 책이 나왔어." 이랬는데 그 책이 막 "이혼 소송 끝이 아니었네." 이런 게 써 있으면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책을 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따로 드리진 않고 그냥 저희 집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그 책이 궁금하시면 이북으로도 있으니까 전자책 사이트에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뭐 윌라가 됐든 밀리의 서재가 됐든 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이제 이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도 또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0 분이 넘어갔어요. SNS 관련된 얘기는 다시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소송에 있어서 듣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된다. 본인이 내는 증거나 서면을 읽어주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은 지금 이 에피소드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말을 이렇게 해도 실제 사건에서는 듣는 분들을 배려한 글을 쓰니까 그 점도 이렇게 살짝 어필을 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